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다음 날부터 연락 두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경험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사람의 진짜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 특히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의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 연인,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깊은 의문과 함께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무런 고별의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 자신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흔히 조용한 사직 또는 갑작스러운 이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이런 행동에는 아주 복합적인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직무불만족과 소진입니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끝없이 이어지는 야근, 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책임만 막중하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헌신은 줄어들고 결국 말없이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만족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리더십, 그리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맡은 업무가 개인의 성장이나 가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될 때,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소모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소진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정신적인 황폐함으로 이어지며 결국 관계나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외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공감해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공정성과 존중의 부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조직 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특정 사람만 차별받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공정성과 수평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이탈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공로로 가로채기 당하거나 부당한 비난에 시달린다면 개인의 자존감은 물론 소속감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말투나 태도 하나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닫고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개인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더 이상 이러한 관계나 환경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대화나 항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의 표현이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배경은 조직 문화 부적응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본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문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 마치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은데 회사는 너무 수직적이고 경직된 의사소통 방식을 고수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억압된다고 느끼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속감을 잃고 결국 조직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서 말없이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조직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과 조직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적응은 생각보다 강력한 이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과 중심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동기부여를 얻는 반면 다른 사람은 협력과 성장을 중시하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이러한 개인의 성향이 조직의 지배적인 문화와 극명하게 대비된다면 개인은 끊임없는 내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솔직한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이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소극적인 소통 방식을 가진 조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괴리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익숙한 환경을 등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다름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징후를 보이는지, 즉, 그들의 진짜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업무 참여도 감소입니다. 이전에는 맡은 일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지며 회의에도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던 일도 이제는 시켜야만 하는 식으로 변하는 거죠. 업무 참여도 감소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하고 어려운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제안이나 개선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을 놓치거나 업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동료들과의 협업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더 이상 이 관계나 업무에 나의 열정을 쏟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탈을 준비하며 최소한의 의무만을 이행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업무 태만을 넘어선 심리적 이탈의 중요한 지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활발하게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꺼려하고 회사의 변화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죠. 과거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했다면 조직에 대한 애착이 많이 식었거나 이미 마음속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신호입니다. 소극적인 태도, 변화는 대인 관계에서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하거나 동료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회사 행사나 팀 빌딩 활동에도 불참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최소한의 예의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회의 중에도 침묵을 지키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과거와 달리 논쟁이나 대립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불만을 표현해봐야 소용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이 관계나 집단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변화는 단순한 내향적인 성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를 알리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바로 개인적인 활동 증가입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잦은 개인 통화를 하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물론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저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삶에 더 집중하려는 마음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거나 중요한 회의 중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또는 사적인 약속을 업무 시간 내에 잡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재의 환경에서 흥미나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이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와 개인적인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사실상 업무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 미련이 없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이미 마음속으로는 떠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의 증가는 표면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없이 떠나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책임감 부족으로만 보지 않고 조직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며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나 혼합 근무 같은 새로운 근무 환경이 많아지면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나 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근무 형태의 변화가 과연 조직 구성원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말없이 떠나는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직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요구를 수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개인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이탈을 막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개선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없이 떠나는 현상은 점차 만연해지고 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주변에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거나 단정 짓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조직 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경청하는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보다는 작은 관심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는 것을 넘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와 같이 진심이 담긴 접근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함께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설령 이별을 선택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 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단순히 도피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점에서 불만족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만으로도 상황이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침묵보다는 소통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만족이나 어려움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결국 침묵이 답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떠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침묵을 단순히 무책임하다거나 이기적이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고통과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단절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침묵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과 이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따뜻한 소통과 깊은 이해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